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좋아요와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돈되는 비디오도 한 번씩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대박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실까요? 오늘의 제목, 자, 중국 화웨이 MWC에서도 무너진다. 그리고 한국 기업 대박난 상황.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우선 최근 화웨이죠. 오늘 처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아주 짧게 한 20초 정도 제가 최근 이 화웨이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을 정리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웨이는 첫 번째 대이란 제재 위반, 자금 세탁 및 기술 탈취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최근 기소를 당했고 또 멍한저우 CFO가 캐나다에서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웨이 사건이죠. 두 번째, 화웨이 및 화웨이의 자회사들이 기소당하는 날 당일 제가 CES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CES에서 FBI가 미국의 아칸 반도체라는 회사의 임원과 함께 비밀 작전을 짜서 화웨이의 뒤통수를 때렸죠. 기술 탈취 내용에 대해 녹취를 하고 화웨이 직원을 조사한 결과 이게 사실임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져 이틀 전 방송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화웨이가 MWC에서도 무너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대박이 난 상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짧게는 MWC라고 불리죠. 참가업체가 적을 땐 2,000에서 3,000개까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찾는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혁신을 더한 스마트폰, 통신 기술 및 여러가지 제품들을 소개하는 엄청난 자리이고 또 발전하는 통신 기술 또는 스마트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박람회죠. 항상 이 MWC를 통해 여러분도 아시는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하고 최근엔 중국의 여러 스마트폰 업체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위상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은 새벽까지 기다리시다가 언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자리에 MW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신제품이요? 신제품이야 당연히 발표를 하겠죠. 근데 화웨이가 또 얻어 터지게 되는 소식이 현재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아마 이 MWC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통신망에서 배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패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저격을 하기로 했거든요. 블룸버그 통신에 접속해서 알아보니까 미국 정부가 MWC로 파견하는 대표 인원 규모를 엄청나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단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이죠. 또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또 브라이언 블라타오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죠. 국장 등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포함이 되면서 발표를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화웨이를 이 MWC에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파견되는 대표단이죠. 즉 미국 정부와 다름이 없는 이 인원들은 MWC에서 5G 보안 문제, 즉 이동통신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등에 대한 문제겠죠. 이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MWC 참가 업체 및 각종 언론들을 통해 보도할 자리를 마련하고 또 미국 외의 타국이 단지 네트워크망 건설 문제를 떠나서 이 차세대 5G 이동통신 보안 문제에 대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 말은 화웨이의 국가기술 탈취, 보안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막겠다는 얘기죠. 또한 화웨이를 막는 것과 동시에 이 대표단은 화웨이의 라이벌이죠. 시스코, 에릭슨, 노키아 등 다른 통신장비 업체를 그 자리에서 적극 지원하고 권유하겠다고 구체적인 통신장비 업체명까지 밝히면서 화웨이를 막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기사 자체에선 화웨이를 아예 대놓고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시작하자 말씀드렸죠. 대이란법 제재, 자금 세탁, 중국에게 정보 제공 및 여러 기업들의 첨단 기술 탈취, 또 뭐였죠?
너무 많네요.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또 백도어 관련해서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밝혀지는 실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망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이 화웨이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내인 거죠. 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5IG에서 플러스 3이라는 정보 공유 기관이 발표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존 5IG 외에 일본, 독일, 프랑스까지 가세하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EU, 즉 유럽에서도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아예 배제하겠다고 연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 입장으로 봤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죠. 우리한텐 박수칠 일이지만 이 화웨이는 최근 화웨이 포비아, 보이콧 같은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많이 썩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굉장히 골머리 썩힐 만한 일이죠. 미국이 때리는데 ZTE가 어땠습니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알아보니 최근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극복책으로 MWC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5G 통신 장비 강자라는 모습을 이번 MWC에서 대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웨이가 완전 새되게 생겼습니다. 이 화웨이가 MWC에서 노력하는 건 사실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그에 따라 톡톡히 실적을 쌓아온 건데요. 화웨이는 천문학적인 금액까진 아니겠지만 이 MWC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MWC의 사실상 주요 스폰서죠. 여러 유명한 통신정비 업체 또는 스마트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MWC를 통해 스폰서, 즉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 좋은 이미지를 쌓아오면서 유럽의 통신업체들과 5G망 계약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019년도 MWC에서도 다수의 계약을 따내게 했다는 속셈이었던 거죠. 또 폴더블 폰도 이번 MWC에서 삼성보다 먼저 공개하겠다면서 공개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술 과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아예 화웨이를 막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게 되면 전 세계 여러 통신업체들은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어떻게 보면 깡패 같지만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깡패라기보단 미국은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대박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5G 기술이 또 굉장히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삼성전자 5G가 대표적입니다. 이 우리나라를 5G 통신망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밀어주겠다고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트럼프가 저번 5일 새 국정연설에서 5G와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정연설에서 얘기를 몇 번 언급했고, 그에 따른 선두주자로 미국이 매김하기 위해 패권 경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화웨이를 밀어내겠다라는 말을 돌려 말한 거죠. 마이클 크레시오스 백악관 기술정책 담당 수석 보좌관이죠. 이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혁신 생태계가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세계의 부러움을 살 것임을 확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 와중에 이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의 신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미국의 관료들이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망 시장 장악 견제를 위해 한국 기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WSJ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대박. 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업체, 즉 화웨이죠. 이 미국 정부는 이 화웨이가 5G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면서 독점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5G와 관련해서 기술이 좋은 한국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 5G 기술은 삼성전자가 또 우리나라에서 탁월하죠. 전 세계 망을 까는데 삼성전자를 지원하고 사업이 성사만 되면 이건 대박인 겁니다. 곧 미국은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때 좀 더 구체적인 사업체와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한 번 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화웨이 칩으로 깔아놓은 망이 많아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또 미국이 이 군사적 정보를 5G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과 군사적 정보를 공유가
필요할 때 이 화웨이 장비를 통해 이 정보들이 소통이 되면 군사적 기밀, 작전 또는 기술들이 장비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결국 미국 말 잘 들어라 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깔아놓은 화웨이 장비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 올 텐데, 기존의 정부기관 및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시는 부분이 NH 그리고 LG U-Phil 등이 있고, 기존 5G 이전 망에 대해서 어떤 화웨이 칩을 사용한 여러 통신업체들 또한 분명 화웨이 칩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하나 우려되는 부분, 미국에 대해서 우려도 되지만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좀 저는 우려가 됩니다. 사드 보복과 동일하게 미국의 화웨이 금지 명령을 따랐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죠. 아시다시피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멍한저우 사건 이후 중국은 캐나다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직접 했죠. 화웨이 5G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하겠다라고. 또한 캐나다인을 최근 중국에서 또 구금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는 이에 따라 캐나다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중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중국 여행 주의보까지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보복을 비추어 봤을 때 또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큰 보복을 할 건 사실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을 때가 전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 숙박 또는 중국 유커 분들로부터 돈을 버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좋았다고요. 오면 돈 당연히 뜯어서 벌어야죠. 여튼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분명 들고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주말인데 또 즐거운 주말 여러 친구분, 가족분들과 보내시길,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